이번에 두 단원 드렸는데 3단원은 지수함수고 4단원은 로그함수거든요. 자세하게 다 설명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 말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뭐였는지 정도 떠올리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문제도 사실은 다 풀어야 될까 싶긴 한데 뭐 그래도 괜히 남으면 찝찝하니까 그냥 다 해. 아무튼 짧게 빨리 정리만 좀 하자면 지수 함수도 그렇고 로그 함수도 그렇고 뭐 지수 함수부터 할까요? 생긴 모양은 보통 이렇게 생긴 녀석 이야기하는 거죠. 지수에 미지수 x 들어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래프 그림에서 할 거기 때문에 보통 지수에다 이제 x에 관한 1차식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함수니까 당연히 제일 처음 생각해야 되는 건 정의역, 치역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의역 먼저 생각해 보면 x에다 넣을 수 있는 거 누구냐 그 얘기죠. 뭐 넣을 수 있어요? 숨 쉬려고 물어보는 거야. x에 뭐 넣을 수 있어요? x에다가 아무 숫자요 그러면 약간 없어 보이는 거고 실수 전체 넣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수에다 실수 전체 넣을 거란 이야기잖아. 조건이 하나 필요하죠. 뭐? 밑이 0보다 커야죠. 그래서 지수 함수 만들 때 밑에는 우리 0보다 큰 것만 집어 넣을 겁니다. 그죠? 치역 생각해 볼까요? y가 될 수 있는 거 누구다? 0보다 크다. 그죠? a가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x에 뭘 집어넣든 y는 항상 0보다 큰 녀석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0보다 크다라고 해서 그런데 괄호 안 닫았죠? 이 뒤에 뭐 써야 돼요? 뭐 하나 더 오는 거야? a가 1이 아니다가 더 오죠. 이게 왜냐면 a가 1인 거 지수 법칙 쓸 땐 상관없는 내용이죠. a가 1이면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잖아, x에. 근데 그렇게 되면 y가 항상 1이거든요. y가 항상 1이야. x에 뭘 집어넣든 y가 항상 1이야.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상수함수 이렇게 부른다고 그죠? 이렇게 생긴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지수함수라고 할 이유가 없지. 그리고 요 놈이랑 세트로 이 로그함수 이야기도 할 텐데 요 밑인 a 그대로 로그함수도 가져갈 거잖아요. 로그에서의 밑은 0보다 크고 1은 아닌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이고 이 치역에서 y가 양의 실수 전체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생겨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죠. y가 어떤 경계값을 갖게 되는 거잖아. 0보다 크다. 그러니까 y가 0이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은 없지만 y가 0이라는 선이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아주 중요한 기준선이 될 거고 점차 근접하는 선이다. 그래서 우리 이거 점근선이라고 부르는 거였다고요. 뭐 가지고 찾으시면 되냐면 물론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 모양새일 텐데 나중에 뭐 평행이동도 할 거고 대칭이동도 할 거고 되게 식이 지저분해질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점근선의 위치를 찾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게 뭐 가지고 찾는 거다? 이 덩어리 전체. 지수에 x 들어가는 이 덩어리 전체가 언제나 0보다 클 거기 때문에 요 녀석 자체가 0이라는 값을 갖는 순간 0보다 큰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점근선이다라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y가 0이라는 것이 바로 점근선이다. 그런 이야기고. 또 하나 이게 뭐 교과서에서 이름을 딱 정해준 건 아니라 가지고 뭐라고 좀 이야기하기 그런데 뭐 부동점 아니면 정점 이런 이야기죠. 이게 뭐냐면 a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새 여러 개로 달라지게 될 텐데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죠. a의 값에 관계없이 그랬으니까 a 죽이란 이야기고 a가 죽으려면 a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려면 x에 뭘 집어넣으면 된다? 0을 집어넣으면 되더라. 그죠? a에 0 집어넣으면 a의 0제곱은 언제나 1이죠. 마찬가지 꼭 x가 0이란 얘기가 아니라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하거나 해서 지저분해졌어도 결국 뭐 하는 거야? 지수가 0이 되도록 하는 값 찾는 거야. 그죠? 지수가 0이 되면 밑에 뭐가 오든 언제나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수가 0이 되도록 하는 값 0이고 그때 y 값은 a의 0제곱이니까 1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지수함수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요 a의 값에 따라서 그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가장 크게 분류하는 건 a가 1보다 크냐 작으냐 이렇게 생긴 거지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어질 거고 한글로 하면 a가 1보다 클 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어떤 함수로? 증가 함수로. a가 1보다 작으면 감소 함수로. 혹시나 이런 표현을 나중에 이거 수투할 때 나올 텐데 나중에 뭐 시험 볼 때나 학교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아서 얘기하자면 a가 1보다 클 때 증가한다 우리 보통 표현하는데 증가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구간 안에 들어있는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요렇게 생겼을 때 요렇게 생겼으면 증가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에 있는 점이 위에 있으면 증가하다 그 얘기거든. 아무렇게나 두 점 뽑을 건데 두 점 뽑아서 오른쪽에 있는 게 위에 있대. 그럼 이걸 증가함수다라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큰 녀석이면 증가하는 녀석이야 라는 거 우리 알고 있다고요.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어쨌든 그림 그래서 완성시켜 보면 점근선은 y는 0이니까 x축 자체가 점근선이 될 거고 0,1이라는 점 항상 지나갈 거고 증가하는 녀석이에요 오니까 왼쪽 밑에서 오른쪽 위로 갈 건데 이거 벗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가가는 거고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 점근선은 x축이야. 그리고 0,1을 지나가요. 그런데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해야 돼요. 내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는 얘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보면 a가 커지면 그러니까 1보다 크면 증가하는 건 알았는데 a가 계속해서 커져갔을 때 그래프의 모양새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여기서 a가 커지면 a가 조금 더 큰 걸 노란 걸로 그리면 어떻게 생겼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죠? 확신이 서죠? 여러분이 생각한 그게 맞겠죠? A가 더 커지면 이렇게 생긴 거야. 그지? 더 이쪽으로 밀려나는 거고 이쪽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게 A가 더 커져가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가장 간편하게는 뭐 그냥 숫자 같은 거 넣어보면 되지. 1 집어 넣어보면 밑이 더 크면 y값도 더 클 거니까 1 같은 거 대입해보면 더 위에 있는 게 밑이 큰 녀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노란색의 밑이 더 클 거야 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뭐 예로 들었었냐면 x축이랑 y축에 0,1이야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가 미친 척 밑이 1인 녀석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랬어요. 원래 이거 지수함수라고 안 하기로 했는데 그림을 못 그릴 건 아니잖아. 그림 얘 누가 돼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이렇게 y는 1이라는 직선이 된다고. 그럼 여기에다가 y는 2의 x제곱이랑 y는 3의 x제곱 이거 두 개를 비교해보면 1이란 숫자를 기준으로 누가 더 멀리 있다고 얘가 더 멀리 있다고 얘가 더 가깝게 있다고 그림 그리면 요 녀석이 요 녀석한테 더 가까울 거라고. 그림을 그리면 어차피 0,1은 다 지나가요. 여기가 교차되는 점이거든요. 대소관계가 역전이 돼. 누가 위에 있다 밑에 있다가 달라진다고. 거기 못을 박은 상태로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돌린다고 치면 이렇게 y는 1이라는 직선 하나 그었을 때 요 녀석한테 요 직선에 더 가까운 녀석이 밑이 1에 가까운 거다라는 소리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꼭 1보다 클 때뿐만 아니라 1보다 작을 때도 쓸 수 있는 거야. 내가 여기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그럼 이 노란색의 밑은 흰색의 밑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노란색이랑 흰색을 비교했을 때 노란색의 밑은 1보다 클까 작을까? 숨 쉬는 중이야. 다시 노란색이랑 흰색 중에 y는 1이라는 직선에 더 가까운 게 누구야? 노란색이야. 그럼 밑이 1에 더 가까운 게 누구란 이야기예요? 노란색이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두 개 다 밑이 1보다 작거든? 둘 다 1보다 작은데 1에 가깝다는 건 큰 거야? 작은 거야? 더 큰 거지. 그지? 그러니까 노란색, 흰색 중에 밑이 더 큰 건 누구다? 노란색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도 y는 1이라는 선을 그어서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써먹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 실제로 이 y는 1이라는 직선을 긋는 건 얘보다는 로그 함수 할 때 훨씬 더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밑이 누가 더 크냐 작으냐를 비교할 때 이게 우리가 아무래도 함수라는 건 x에다 어떤 값을 넣어서 튀어나오는 y좌표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x에다 1 집어넣어서 y좌표 살펴보는 걸로 해결이 되는데 로그 함수는 x에다 1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2를 넣으면 로그 2의 2랑 로그 3의 2를 비교해야 되거든. 아니면 로그 2의 3, 로그 3의 3. 아무튼 진수에 같은 숫자 넣어서 로그를 비교할 때 지저분하다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별로라고요.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비교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뭐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하는 건 좀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옆으로 와서 로그 함수도 이야기를 하자면 내려가기 전에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지수함수나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예요. 그죠? 우리가 이거는 로그를 정의할 때부터 애초에 지수에서부터 끌고 오는 거잖아. 그죠? 지수의 역이 로그이기 때문에 로그 함수라는 것 자체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성질 같은 거 당연히 다 역함수로 땡겨오면 해결될 것이고 그래프 그리는 것도 어떻게 그리면 돼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만들어지겠죠. 그죠? 아무튼 로그 함수니까 얘도 정리를 좀 해보자면 당연히 밑 0보다 크고 1은 아니어야 됩니다. 그죠? 이건 로그니까. 그리고 정역 x는 0보다 커야겠죠? 진수니까. 그리고 치역 y는 오히려 실수 전체 될 겁니다. 그죠? 뭐 로그 2의 4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당연히 음수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y는 실수 전체 될 거고 마찬가지로 x가 0보다 커요 이기 때문에 x는 0이 하나의 경계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뭐다? 로그 함수의 점근선 될 거다. 그냥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왜 얘가 만들어진 거라고요? 로그의 진수니까 진수 자체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으세요 그 얘기예요. 진수 자체가 0보다 커야 숫자잖아.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하면 이 안에 뭐 지저분한 거 많이 달릴 텐데 그래봤자 진수가 0보다 큰 게 로그의 정이니까 진수가 0이 되는 순간이 바로 점근선일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해됐죠? 그리고 항상 지나가는 점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 그거 어디였냐면 로그 입장에선 진수가 1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역시나 이 안에 지저분한 거 들어가도 진수 자체가 1이 되는 순간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수가 1일 때 로그 a의 1은 언제나 0이기 때문에 1,0이라는 점을 지나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고 얘도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림은 두 가지로 그려지겠죠. 1보다 크면 점근선은 x는 0, 1,0 지나갈 거고 증가하는 녀석이에요.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 감소하는 녀석을 역함수 칠 거니까 역시나 감소하게 될 거고요. 이게 꼭 여기서뿐만 아니라 증가하던 걸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면 당연히 증가하게 되고요. 감소하는 걸 또 대칭 이동시키면 당연히 감소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아까 증가 감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f라고 쓰기 좀 그런가? y라고 쓸까요? 이렇게 생긴 게 증가잖아요. 그럼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겠다는 건 y랑 x랑 서로 역할을 바꾸는 거거든. 그럼 이거 화살표 이렇게 거꾸로 바꾸면 그럼 이거 역함수 되는 거잖아. 그죠? 이거이면 이거이다를 만족하면 이거이면 이거이다도 당연히 만족할 거잖아요. 오른쪽에 위에 있으면 위쪽에 위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증가하는 녀석은 역도 성립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역함수 치면 또 증가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마찬가지라고요. 아무튼 기본적인 로그 함수 이렇게 생겼고요. 얘도 졸려서 어떡하지?
숨을 쉬어. 숨 깊게 쉬어. 얘도요. 밑의 크기를 키워볼 건데 밑이 커지면 얘도 여기서 교차는 될 거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까? 아니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까?를 고려해 보자는 거지. 그죠? 밑이 커지면 이거하고 이거 중에 밑이 큰 건 누구다? 노란 거야, 파란 거야? 파란 거지, 파란 거. 파란 게 밑이 더 큰 거예요. 여기서 했던 거대로 하자면 요거 기준으로 이거 되게 생뚱맞지만 x는 1이라는 직선인데 얘 왜 가져온 거냐면 우리가 지수함수 할 때 y는 1이라는 직선 그어서 얘한테 더 가까운 녀석이 밑이 1에 가까운 거야 그랬잖아요. 이 그림 그대로 yx에 대칭 이동시키면 이해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 빨간색 직선에서 가까운 거일수록 밑이 1에 가까운 거야. 근데 얘는 다 증가하는 녀석인 걸로 봐선 1보다 큰 밑들이거든요. 1보다 큰 애들 중에 빨간색에 가까운 거. 밑이 1에 가깝다는 이야기니까 노란 게 제일 작은 거고 파란 게 제일 큰 거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으면 노란 거랑 흰색 중에 밑이 더 큰 게 누구인 거야? 아이고, 숨 쉬게 많이 해줘가지고. 누가 더 밑이 큰 거야? 에? 뭐라고? 너 자고 있어서 그래. 잠을 깨란 말이야. 흰색, 파란색 중에 누가 더 밑이 큰 거다? 파란 게 밑이 더 큰 거다. 아, 싫어? 괜찮아? 아, 이렇게 그으면 빨간색에 더 가까운 게 누구야? 파란 게 더 가깝잖아요. 그죠? 이거는 여기가 교차되는 점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왼쪽을 보든 오른쪽을 보든 마찬가지야. 가까운 게 더 가깝거든요. 가까운 녀석이 밑이 1에 가까운 거야. 그런데 1보다 작은 밑이라며. 1에 가깝다는 건 오히려 더 큰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0하고 1 사이 중에서 1에 가까운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밑이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큰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가장 기본이 될 거고요.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같은 것들, 대칭이동의 경우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거죠. 이거 이제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은 예를 들어서 밑이 2하고 2분의 1인 녀석이면 증가하고 감소하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2분의 1이라는 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누구랑 같은 거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랑 같은 거다. 그래서 얘하고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 그죠? 너무 자주 나오는 거니까 뭐 특별히 더 할 얘기 없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밑이 역수되는 거. 그건 그냥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예전에 했던 거 그냥 그대로야. 잘 기억을 하고 있는지 보자면 2의 x 빼기 3 y는 2의 3x y는 3 곱하기 2의 x. 평행이동에서 겹치지 않는 거 하나 있다. 누구? 세 번째 거. 겹치냐 겹치지 않느냐는 뭐 가지고 판단하는 거였다고? 밑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밑이 같으면 겹칠 거야. 밑이 다르면 절대로 안 겹쳐요. 그죠? 그러면 맨 첫 번째 있는 녀석의 밑은 2예요. 얘도 보면 밑이 2인 거야. 뒤에 이 마이너스 3은 뭐 한 거예요?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어떻게?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평행이동하면 겹치겠지. 요거 두 개를 일부러 헷갈리라고 낸 건데 너무 바로 얘기해가지고 숨을 못 쉬었어. 얘는 밑이 얼마야? 8이지 8. 3x가 아니고 2의 세제곱에다가 x가 붙은 거니까 얘는 밑이 8인 녀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안 겹칠 거라고요. 요 놈은요. 밑이 2야. 그럼 이 3은 뭐예요? 어디서 온 거야 이거? 평행이동에서 나타난 녀석이야. 어디 평행이동에서 나타난 거냐면 3 위에 로그 2의 2를 붙일 거고 요 로그 2의 2는 어차피 1이니까
그럼 요 3이랑 요 2랑 자리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요건 2에 로그 2의 3 이렇게 해서 밑이 둘 다 2가 됐으니까 요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한 거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해돼 무슨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앞에 뭐 개수 들러붙는 거 이런 애들은 결국 억지로 지수에 얹자면 얹을 수 있으니까 얹어놓고 나서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뭐만 보면 되냐면 x 바로 밑에 누가 있는지 그거 가지고 밑이 같으면 겹치겠구나, 밑이 안 같으면 안 겹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이거 아까 마이너스 3 붙어 있는 건 결국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라고 말은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거 지금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앞에 뭔가 개수가 와서 붙었거든요. 얘처럼 뭐 한 거라고? 평행이동한 거라고. 평행이동한 거라고. 그죠? x 앞에 붙은 거 아니야. 그건 평행이동한 거 아니고요. 사실상 y한테 붙은 게 평행이동한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 길어지나 쓸데없이?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거 할 때 압축, 팽창 이런 것도 작년에 지우자. 슬쩍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면 약간 오히려 헷갈려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어차피 그래프 그리는 거고 하니까 그냥 떠올려 보자는 의미에서 요 놈하고 그래프 두 개를 그려볼 텐데, 이거는 원래 x였던 자리에 3x가 된 거야. x 자리에 3x를 넣었대요. 뭐 한 거예요? 그래프를 어떻게 바꾼 거야? 이게 y는 2x제곱이거든요. x 자리에 3x를 넣었다는 건 뭐 할 걸까? 어떻게? 그치? x 대신에 3x가 들어갔다는 건 함수가 어디 갔어? y는 2x라는 함수잖아요. 이 함수 x 대신에 3x가 들어간 이유는 x 좌표가 3분의 1배 됐기 때문이에요. 좌표가 3분의 1배 됐으니까 함수는 3x로 바뀐 거야. 그래야 원상복귀가 되는 거잖아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다 마찬가지 원리였다고. 점이 뭔가 삐딱선을 타면 그걸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면 함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보는 거야. 왜 우리 아까 x-3이라는 건 x 좌표가 3이 커졌기 때문에 다시 x자리에 x-3을 집어넣어야 원상복귀 되는 거라고요. 그죠? x 좌표가 3 커졌다는 건 오른쪽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지? 마찬가지 원리라는 거야. x 대신에 3x가 들어간 건 좌표는 3분의 1배가 됐다는 이야기고, x좌표가 3분의 1배 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얘가 이렇게 짜부러졌다는 이야기예요. 그지? 그러니까 뭐 얘는 그냥 가만히 있을 텐데 이 점이 x좌표가 3분의 1이 됐다고. 이 점도 x좌표가 3분의 1이 된 거고, 이 점도 x좌표가 3분의 1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라고요. 좀 더 당겨야 되는데. 약간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이렇게 y축에 3배만큼 가까워지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완전 다르게 생겼잖아요. 겹칠래야 겹칠 수 없게 생겼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밑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럼 밑에 있는 이거는요. 여기에 3이 붙었는데 이 3은 사실은 어디서 온 거냐면 왼쪽에서 온 거야. y한테서. 이건 원래 누구냐면 3분의 y가 2의 x제곱이다 그 얘기거든요. y 대신에 3분의 y야. y 대신에 3분의 y가 됐다는 건 무슨 소리야? y 좌표는 3배 됐다는 이야기야. y의 좌표 자체는 3배가 된 거니까 y라는 문자 대신에 3분의 y를 넣어서 원상복귀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흰색 곡선에서 y 좌표가 3배가 되었다는 건 0,1이었던 게 0,3이 됐다는 거야. 뭐 이런 점이 3배 올라가서 여기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점도 3배 돼서 여기 있다는 이야기야. 이런 점 3배 돼서 여기 있다는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어보면 누가 되냐면 대략 이렇게 생긴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건데, 각각의 좌표들이 다 3배 돼서
그래서 그려놓고 나서 보면 이런 그림인데 아까 살펴봐서 알지만 결국 이건 뭐 한 거랑 똑같은 거다? 평행이도 한 거랑 똑같은 거다. 어떻게 평행이도 한 거다?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도 한 거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노란색이랑 파란색 중에 노란색은 절대로 겹칠 수 없구나. 파란색은 좌라면 겹치겠는데 싶은데 물론 알고 있으니까 겹치겠구나 싶지 그림 가지고는 파악은 못해요. 아무튼 이 녀석이 절대로 안 될 거라는 거 정도는 그림으로 파악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나도 이제 구사 쓰지 말까 봐. 나 어차피 나 이제 천하무적이잖아. 내가 걸릴 일도 없고 내가 옮길 일도 없고 내 바이러스는 다 죽은 거 아니야? 일주일 지났으면. 그지? 더 이상 마스크를 안 쓸 수는 없고. 이거하고 겹치는 거 찾는 건데 y는 로그 2의 x 빼기 3 y는 로그 2의 3x y는 3 로그 2의 x 이동해서 겹치지 않는 거 하나 있어요. 누구다? 저거 4개 중에 평행 이동해서 안 겹치는 거 한 놈 있어. 누구? 다들 동의합니까? 마지막 거? 미시? 2. 얘 미시? 2. 이거 두 개는 안 헷갈리잖아. 평행 이동한 거지. x 대신에 x 빼기 3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요 놈이랑 요 놈이 문제다. 그지? 여기 붙은 3이랑 여기 붙은 3. 근데 여기는 미시 2인 게 확실하다는 거야. 왜냐면 이 3은 어디서 왔는지 보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3이야.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요? 이 3은 어떻게 처리하지? 얘는 얘한테 줘야 돼. 그래서 얘를 얘한테 준다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밑이 세제곱근 2인 녀석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밑이 다르게 생겼구나 라는 걸 이렇게 파악해 보시면 되고요. 뭐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를 아는 게 당연히 베스트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밑이 같은지 다른지 정도는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로그 함수에서 요거 하나만 더. 지금 요거 썼는데 다 같다 다르다? 다 같다 다르다? 다 같은 건 아니다. 한 놈이 달라. 세 개 중에 하나가 달라. 누가 달라? 가운데가 달라. 두 번째 게. 왜 달라? 정의역이 달라. 정의역이 달라. 우리가 그냥 산수할 때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3이랑 로그 4의 9는 완전히 같은 숫자죠. 이건 우리가 별로 의심할 여지 없이 완전히 같은 숫자예요. 물론 로그 8의 27도 다 같은 숫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얘하고 얘는 같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x에 0보다 큰 거 넣어야 돼. x제곱에 0보다 큰 거 넣어야 돼. x제곱에 0보다 큰 거라는 건 x 자체는 음수여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곱할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두 번째 있는 녀석은 누구랑 같은 거다? 로그 2의 절대값 x하고 같은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0만 아니면 되니까. 대신에 세 번째 있는 건 3차잖아요. 홀수차잖아. 여기가 x엔 어차피 음수 못 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얘랑 다시 똑같은 녀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서 x축, y축에 요 녀석은 요렇게 하나만 딸랑 생기는 거야. 그런데 얘는 누구란 이야기예요? 이쪽에도 있다고. 이쪽에도 있고. 좌우로 대칭 녀석 두 개가 그려진다고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생겼구나 라는 겁니다. 그죠? 요 정도도 생각은 해두시고. 어쨌든
진수 안에 x에 관한 1차식이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배우고 그림 그릴 로그 함수이긴 해요. 그래서 2차나 3차가 되면 앞으로 던지든지 밑이랑 퉁쳐가지고 밑을 바꿔가지고 이제 만들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짝수차라면 절대값이 생긴다는 거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수함수나 로그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그 그래프 그리는 문제도 당연히 나오자면 나올 수 있겠죠. 뭐 특별히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는 그리세요가 아니고 그려진 걸 가지고 뭔가 다른 거 물어보겠죠. 뭐 예를 들면 뭐 로그 함수 위에 점 2개 주고 뭐 기울기 같은 걸 물어본다든지 뭐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 같이 주고 점 2개 찍어서 뭐 삼각형 넓이 구하세요.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프를 실제로 그리던지 아니면 그려져 있는 그래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함수니까 최대 최소 문제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 얘기 좀 할까요?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아까 썼다 지웠지만 계속해서 증가만 하든지 계속해서 감소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나 최소를 물어보는 게 별로 의미가 없죠. 쉽잖아. 뭐 2차 함수처럼 오르락 내리락도 아니고 그냥 계속 올라가든지 계속 내려가든지이기 때문에 범위가 주어지면 그냥 양쪽 끝에 있는 값이 하나는 최대고 하나는 최소예요. 미리 알아볼 필요도 없이 대입해서 그냥 계산만 하시면 끝날 텐데 그래서 지수나 로그 함수에서 최대 최소 문제는 지수나 로그 함수의 탈을 쓰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2차 함수 뭐 아니면 실제로는 유리함수 아니면 뭐 실제로는 뭐 산술기하 이런 문제들이 주로 나오게 될 거예요. 특히나 지수함수의 경우엔 특별히 언급해주지 않아도 치역이 0보다 크잖아요. 그죠? 치역이 0보다 크다는 건 우리가 산술기하 쓸 때 x가 0보다 커요. 이건 산술기하 써야 된다는 일종의 시그널이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그 말을 굳이 해주지 않아도 산술기하를 쓰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나오자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수나 로그에선 양수라는 조건을 주지 않아도 산술기에 충분히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꽤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시고요. 문제는 이따가 한꺼번에 풀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함수 단원에 나오는 뒷부분에 나오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방정식이랑 부등식인데 조금 딱딱한 소리긴 하다만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둘 다 1대1 대응이야. 그죠?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지수랑 로그는 서로 역함수 관계거든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1대1 대응이잖아. 1대1 대응이 뭐죠? 이건 진짜 물어본 거야. 1대1 대응이 뭐죠?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1대1 대응이라고 해. 첫 번째는 (1대1) 함수. 정의역 하나에 치역 하나인 건 함수이기 위한 조건이야. 정의역 하나에 치역 하나가 아니면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애초에 함수가 아닌 거니까. 1대1 함수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은 거지. 그죠? 그럼 1대1 함수가 뭐야? 막 말이 여러 개라서 헷갈리죠? 오랜만에 하니까 약간 알똥말똥 짜증나죠? 내가 뭐 1대1 대응 물어봤다고 첫 번째는 1대1 함수여야 되고 두 번째로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도대체 1대1 함수는 뭐야? 이건 정의 자체도 워딩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x1이랑 x2가 다를 때 fx1이랑 fx2가 달라요.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1대1 함수거든요. 물론 이 정의를 대우를 치면 fx1, fx2가 같으면 x1, x2도 같아요가 되는데 그게 아까 네가 말한 거 약간 거꾸로 얘기한 거지. 정의역 하나에 치역 하나가 아니라 치역 하나에 정의역 하나라고 말했으면 오히려 약간 말은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원래 워딩은 이거야. x1, x2가 다를 때 fx1, fx2가 달라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 둘이 다르면 얘네 둘이 화살표를 보낸 것도 다르다는 이야기야. 그게 1대1 함수잖아요. 그 1대1 함수에다가 공역 치역이 다 같으면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지수함수도 그렇고 로그함수도 그렇고 둘 다 1대1 대응이에요. 역함수가 있다는 걸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기가 편하다는 이야기예요. 금방 풀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상학함수는 우리 시험범위였으니까 상학함수 예를 들어보면 상학함수는 1대1이 아니죠. 주기를 잘 자르지 않는 이상 이게 여러 개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sin x는 0이야. 그럼 x는 0도 되고 파이도 되고 2파이도 되고 3파이도 되고 4파이도 되고 n파이 이렇게 얘기하죠. 일반항. 아깝다 그죠? 일반항. 아무튼 그래서 보통 범위가 주어지게 되어 있을 텐데 1대1이 아니면 해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 범위가 없으면 표현을 하기가 약간 불편하다는 거야. 그런데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어차피 근이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곡선 하나에 y좌표 하나당 x좌표 하나씩밖에 없을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럼 그것 때문에 생겨난 풀이가 뭐냐면 알고 있겠지만 지수 방정식을 푸는 첫 번째는 뭐예요? 미술통이라는 거야. 아주 간단한 이렇게 생긴 방정식 생각해보면 뭐 하겠다고? y는 2의 x제곱이랑 y는 4라는 직선 둘이 교점 찾을 거야 그 얘기잖아. 근데 이건 누구예요? 이렇게 생겼거든. 둘 다 밑이 2인 지수함수 곡선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데 얘 뭐라고? 2의 제곱이라고. x좌표 2라고. x좌표 2일 수밖에 없다고. y좌표가 같은 점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밑이 같으면 지수만 비교하면 돼 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라고요. 1대1 대응이니까. 이해됐죠? 무슨 얘기지? 로그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밑이 똑같으면 하나의 곡선 위에 있는 거고 하나의 곡선 위에 있다는 건 y좌표가 하나 있으면 x좌표도 하나밖에 없다는 거니까 x좌표끼리만 비교해서 방정식을 풀겠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지?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가보면 이런 이야기인데 밑이 만약에 다르면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교점 찾는 거거든요. 밑이 같으면 y좌표가 같은 점 x좌표 하나밖에 없어요. 밑이 만약에 다르면 뭐 그림 그려가지고는 y좌표 같은 점 x좌표 두 개 찾기가 너무 어렵죠. 대신에 밑이 달라도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다고요. 걔네들이 만나는 교점이 있다고. 그 점 어디라고? 0,1이었다고. 그지? 밑이 달라도 지수가 0이면 전체적으로 1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뭐 이런 건 너무 쉬워서 안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밑이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는 풀기가 되게 어렵게 생겼지만 실제로 뭐다? 밑이 달라도 둘 다 0,1이라는 점을 지나가잖아요. 지수가 둘 다 0이 될 수 있으면 뭐 그러면 방정식 해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래서 책에서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죠. 얘랑 둘이 같대. 뭐 보면 된다고? 밑이 둘이 똑같다는 이야기니까 지수만 같으면 돼. 뭐 그런 이야기고. A의 fx랑 B의 fx랑 둘이 같대. 꼬라지 보니까 어때요? 밑이 달라요. 그런데 지수가 둘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뭐 하면 된다고요? 지수가 0이면 된다고요. 둘 다 0,1을 지나갈 거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되는 건 뭐냐면 밑이랑 지수에 둘 다 미지수가 들어있는 경우. 뭐 가장 쉬운 건 이런 거지. x의 fx랑 x의 gx. 굳이 따지자면 밑이 같은 거 아닌가? 그지? x고 x잖아요. 이제 해설 굳이 풀어보자면 뭐 위에 것처럼 그냥 지수끼리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수가 달라도 되는 경우가 있죠. 언제? x가 1일 때 또는 0일 때 경우에 따라선 마이너스 1도. 이런 경우들이 가능할 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0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이런 경우들은 이제 좀 설명하기 좀 거시기 해가지고 보통 문제에서 대신 x는 0보다 큰 거야 뭐 이렇게 단서 같은 걸 좀 달아주거든요. 단서를 달아서 얘네들을 치워주죠. 어쨌든 밑이 둘 다 1이면 지수가 달라도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두 개를 따로따로 생각하기가 약간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하자면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로그 방정식 할 때도 하는 건데 밑이랑 지수에 x가 다 들어있어. 그럼 양변에 뭐 하면 돼요? 로그를 취해버리면 돼요.
아무 로그나 취하면 지수에 있는 게 앞으로 빠져나오잖아요. 즉 다항 방정식이 돼버린다고요. fx 그냥 귀찮으니까 상용 로그 gx 로그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좌변 다 넘겨서 인수분해 해보면 fx 빼기 gx에다가 로그 x가 붙은 게 0이에요. 그 소리니까 얘가 0 또는 얘가 0이에요. 얘가 0이라는 게 뭐야? 이거지. 얘가 0이라는 게 뭐야?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결하시는 게 더 괜찮을 것 같고 사실은 이렇게 풀어야 하기 때문에 미신 x가 0보다 커요라는 단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미시 0보다 크다는 단서를 달아주고요. 혹시 그게 아니라면 이 정도도 추가적으로 좀 따로 생각해야 돼요. 이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로그를 씌울 수는 없기 때문에 따로 그냥 미시 0이거나 둘이 서로 부호만 다른 경우들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수 방정식 이야기고요. 지수 부등식의 경우에는 방정식이랑 똑같죠. 똑같은데 이제 다른 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 언제다? 미시 1보다 작을 때. 미시 1보다 작으면 똑같이 지수끼리 비교하든지 뭐 미시 같은지 다른지 이런 거 볼 때 미시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란 이야기예요. 이런 데서 넘어갈 때. 그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방정식 푸는 거랑 완전히 똑같고요. 체력이 다 됐어. 로그 방정식도요. 푸는 게 사실상 거의 똑같이 생겼겠죠. 밑이 똑같으면 진수끼리 비교하면 되고 밑이 만약에 다르면 진수가 둘 다 1이 되면 되고 밑과 지수에 모두 다 미지수가 x가 있으면 양변에 로그를 달아서 밑으로 끌어내리면 된다고요. 근데 로그 방정식은 지수 방정식에 비해서 딱 하나 추가되는 게 있어요. 지수 방정식 푸는 게 거의 똑같은 미안해. 난 후유증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오늘 수업하면서 자꾸 기침 나고 콧물 나고 하는 걸 보면 뭐 있긴 있나 봐. 아무튼 로그 방정식이나 로그 부등식은 지수 방정식이랑 부등식이랑 다르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하나 더 있어요. 뭐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답이 그게 아니야. 로그 방정식은 그래도 운 좋으면 맞을 수도 있는데 로그 부등식은 얄짤없어요. 고려 안 하시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게 뭐냐면 진수 조건이에요. 진수 조건. 미지수 x가 진수에 들어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어서 그 해가 진수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부등식은 얄짤없죠. 부등식 풀어서 진수 조건 고려 안 하시면 99% 틀립니다. 1%는 예의상 남겨놓은 거예요. 그냥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수에서는 별로 그렇게 함정이 될 만한 게 없는데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에선 진수 조건이라는 게 항상 따라오기 때문에 그건 언제나 고려하셔야 되고 문제 풀기 전에 맨 윗줄에 쓰고 가는 거예요. 문제 보자마자 진수 조건 써놓고 그 다음 문제 푸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진수 조건으로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그 정도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40분이나 떠들었다고? 잠깐만 쉬었다가 예제 몇 개를 풀어봅시다. 설명은 거의 다 했으니까 문제 풀어보면 될 텐데 설명했던 것 중에 몇 개만 섞어서 보려고요. 첫 번째부터 보시면 요거 281번. 문제가 어려워서 보는 게 아니고 이 표현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임의의 실수 A, B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생겼대.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증가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죠? 증가함수인 거 찾으세요 라는 말이고 지수함수에서 증가함수인지 아닌지는 뭘로 판단한다? 미세 크기가 1보다 크냐 작으냐 가지고 판단한다. 그죠? 즉 미시 1보다 큰 게 누구니?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누구인지 보이죠? 골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으로 와서 이것도 아까 비슷하게 했던 건데 y는 2의 x제곱을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 있는 걸 찾아보래요. 미시 2인 거 찾아라 그런 이야기겠지. 그죠? 기억은 미시 2다 아니다? 2가 맞다. 루트 2는 어디서 온 거라고요?
평행이동에서부터 온 거라고요.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x 더하기 2분의 1인 거지. 그죠? 니은은 어때요? 밑이 2분의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안 겹쳐요. 대칭이동하면 겹치겠지. 평행이동 해가지고는 겹치지 않을 거고요. 디귿은 어때요? 밑이 2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마이너스 뭐 한 거예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얘도 대칭이동해야 겹치지 평행이동만 해가지고는 겹치지 않을 겁니다. 밑에 있는 것도 보고 갈까요? 굳이 저걸 어떻게 평행이동했냐를 다 찾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 a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 찾으세요예요. a가 어디 있냐면 지금 밑에 붙어 있거든요. 뭐 찾으란 이야기다 결국? 지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라 그런 이야기다. 그죠? 지수가 0이 되면 전체적으로는 a랑 상관없이 무조건 1이 돼버릴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항상 지나가는 점 어디다? 2,3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참고로 밑은 얼마예요? 답은 뭐 2,3으로 끝날 텐데 밑이 얼마야? a 제곱입니다. 그죠? y는 a 제곱의 x승인 걸 x축으로 2,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죠? 옆에 보시면 세 번째 유형인데 이거 제가 뭐 아까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뭐 설명할 게 딱히 없어서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의 경우에 이렇게 그래프 문제들이 당연히 나올 텐데 꽤 잦은 빈도로 실제로 좌표를 구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2차 함수나 뭐 상학함수도 마찬가지였고요. 좌표를 구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얘도 뭐 못 구하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되게 특이하게 실제 좌표가 뭐인지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라도 뭐 t,ft라고 놓고 풀어야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함수값 여러분이 좀 찾으셔야 되는 문제니까 찾아서 한번 해보시고요. 네 번째 유형은 대소 비교하는 건데 오히려 이건 이제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에 나온 거니까 밑이 다 같은 녀석일 거예요. 밑이 같은 녀석일 땐 지수끼리 비교하면 돼. 그런 이야기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밑이 다른 녀석도 섞여 있긴 하거든요. 이 밑이 다른 녀석이 어떻게 생겼을지는 해설 같은 거 보시면 굳이 그 무슨 뭐 그래프 안 그리고 그냥 설명하기도 했는데 가능하면 그래프 한번 그려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 B가 양수인데 1보다 작잖아요. 둘 다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프 두 개를 뭘 그리라고 한 거냐면 Y는 A의 X제곱이랑 B의 X제곱이랑 요거 두 개 그리라는 거야. 요거 두 개 그려서 A랑 B를 대입해 보세요. 그 얘기거든요. 그 그림을 꽤 크게 그려야겠죠. X축, Y축에 0,1이 여기쯤에 있다고 보고 감소하는 녀석이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가 1이면 X좌표도 여기쯤에 1일 거거든요. A, B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야. 그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거 네 개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누구인지 살펴보라는 이야기인데 참고로 이거 두 개 중에 얘는 누구야? 이거 두 개 중에 1번, 2번? 몇 번? B가 1에 더 가까운 녀석이에요. 얘한테 더 가까운 게 누구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죠? 이 녀석이 얘한테 더 가까우니까 얘가 1번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참고로 얘가 밑이 B인 녀석이고 역시나 여기가 밑이 B인 게 될 거고 뭐 이렇게 되겠지. 그죠? 아무튼 그림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뭐 쭉쭉 넘어가고요. 예기상 요거 하나 보고 갈까요? 아이고. 뭐 이런 거? 303번. 말했지만 지수 함수 자체나 로그 함수 자체는 계속 증가, 계속 감소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에서 별로 볼 게 없고요. 얘는 뭐 해야 되는지 보이죠? 2의 x제곱이라는 걸 치환해서 풀어야 될 녀석이야. 그죠? 치환하면 누가 돼요? 그냥 2차 함수 된다.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뭐부터 봐요? 2차 함수 최대, 최소니까 대칭축 먼저 봐야죠.
그 대칭축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겁니다. 그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니 넘어가. 다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을 믿어야죠. 313번. y는 3의 a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의 a 마이너스 x제곱 최소값이 54래요. a를 구하랍니다. 갑자기 최소값 구하래요. 뭐 쓰란 이야기다? 산술평균, 기하평균 써라 그런 이야기다. 어쨌든 요놈 0보다 클 거니까 얘도 0보다 클 거니까 게다가 저 둘은 곱하면 일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술계 쓰란 이야기고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왜 산술기하 써보면 편하게 우리 자주 쓰는 거대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그죠?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물어보는 거 결국 뭐예요? 등호 발생하는 경우를 물어보는 거야. 등호 언제 생기죠? A랑 B랑 둘이 같을 때. 얘네들이 같을 때 등호 생기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 녀석의 최소값이 54래요. 등호 생겼다는 이야기야. 언제라고? 얘랑 둘이 같을 때라고요. x가 얼마일 때다? 0일 때다. 각각이 얼마일 때다? 27일 때다. 얘랑 둘이 같을 때 최소값인데 둘이 더해서 54래매. 각각이 27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x가 얼마일 때라고? 0일 때라고. 그러니까 3의 a제곱 자체가 27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로 a를 바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게 산술기하라는 것만 눈치채시면 금방 풀 수 있는 녀석이고요. 또 쭉 넘어가서 328번 봅니다. 및 x고요. 지수에도 x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땡겨 볼까요? 이렇게 생긴 거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밑이 어쨌든 둘 다 x이긴 하니까 그냥 지수가 같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밑이 1이든지 0이든지 뭐 마이너스 1이든지 이렇게 생겨도 되겠구나 였다고요. 근데 마지막에 보시면 0보다 크다 이렇게 단서가 달려있죠. 그래서 우리 뭘 볼 거냐면 지수끼리 같다 또는 밑이 1이다. 요거 보자는 이야기였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수만 보고 밑도 보고 따로따로 봐야 한다는 거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어쩌자고 그냥 마음 편하게 로그 취하자고요. 문제 자체에 로그 없지만 상응 로그를 취하자 그런 이야기고 지수가 지금 빼기 8이지. 로그를 취하면 x제곱 마이너스 8에 로그 x가 2x 더하기 7에 로그 x 좌변 다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에다가 로그 x가 0이더라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놈 때문에 x가 5랑 마이너스 3 있고 요놈 때문에 x가 1인 거 하나 또 들어있고. 그죠? x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없으면 (0보다) 크다 저런 조건이 없으면 x가 0이면 돼 안 돼? x가 0이면 우변은 0의 7제곱이니까 0이거든요. 좌변은 0의 마이너스 8제곱이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없어도 0이면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없죠. 우리가 왜 지수 법칙 쓸 때 지수의 확장에서 이 지수가 자연수면 아무거나 와도 되는데 지수가 정수면 밑이 0이면 안 돼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얘가 자연수면 상관없는데 정수 0이거나 음수가 들어갈 땐 얘가 0이면 안 돼요. 음수인 건 괜찮아. 밑이. 그런데 얘가 0이거나 음수 되려면 이건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x가 0이면 이거 지수가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여기다 0은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1은 돼, 안 돼? 마이너스 1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좌변 뭐예요? 마이너스 1의 몇 제곱? 마이너스 7제곱. 우변은 마이너스 1의 5제곱. 이거 얼만데?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같아요. 마이너스 1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또 있을까?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밑이 서로 달라도 결론적으로 같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밑의 부호가 서로 반대여도 지수끼리 만약에 둘 다 짝수였으면 짝수였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밑이 둘 다 양수인데 아니지 1이어야 되네 없나? 부호만 반대인 거 그런 거 없나? 밑이 둘 다 짝수면 아니 지수가 짝수면 짝수로 둘이 같은 숫자면 밑의 부호가 반대여도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넣어보면 마이너스 3에 1제곱이야? 얘는 마이너스 3에 6제곱이네? 둘 똑같네? 그럼 얘는 왜 안 찾아지지 저기서? 아 여기서 아까 나오는 거구나. 아 5하고 마이너스 3.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뭐. 어쨌든 로그 씌워서 해결하시면 대부분은 해결이 되고 안 되는 건 뭐냐면 밑이 0인 거 마이너스 1인 거 요 정도만 좀 구분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0은 0이니까 그런 거고 마이너스 1의 경우에 진짜로 홀짝만 같으면 되잖아요. 둘 다 짝수든가 둘 다 홀수면 밑이 마이너스 1 때 성립하는 거잖아. 완전 다른 숫자여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손으로 집어넣어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부등식은 지수 부등식은 딱히 할 게 없으니까 부등식을 로그 보러 가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쭉쭉 넘어가서 421번 보러 갑시다. 아까 거의 다 이야기했던 거고요. 밑이 2인 로그 함수 하나 있는데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서 겹칠 수 있는 걸 찾으래요. 이제는 대칭이동도 해도 된대. 기억은 겹친다 안 겹친다? 겹친다. 그죠? 참고로 원래 함수를 어떻게 한 겁니까? 어디다 대칭? y축에 대해서 대칭. x 대신에 마이너스 x니까. 니은은요? 겹치는 게 맞죠? 평행이동 한 거니까. 디귿은요? 안 겹칩니다. 밑이 얼마예요? 루트 2, 루트 2. 루트 2.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 2를 여기다 이렇게 얹었다고 보면 그리고 나면 로그 2의 x제곱인데 이거 밑이랑 진수 다 2분의 1제곱씩 하는 거잖아요. 로그 루트 2의 x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치? 밑이 루트 2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안 겹칩니다. 디귿은 리을은요? 겹칩니다. 그죠? 이 2는 어디서 온 거라고요? y축 평행이동. 그렇죠? 그 옆에 뭐 대소 비교하는 건데 역시나 밑이 다 같은지 확인하시면 되고 밑이 만약에 다르면 그래프 그려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425번 아까 지수함수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33번 볼게요. 그래도 하나는 풀어보려고요. 지수함수도 로그함수도 실제로 좌표를 구해야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했고요. 얘도 따라 살펴보면 이게 지수나 로그의 경우에 그래프 하나에 같이 나오는 건 역함수인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얘는 안타깝게도 역함수는 아니에요. 하나는 밑이 2고 하나는 밑이 4잖아요. 그죠? 역함수는 아니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좀 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알파랑 베타랑 둘이 더해서 12일 때 알파랑 베타랑 둘이 곱해보래요. 그 알파랑 베타가 어디 있나 봤더니 지금 알파 여기 있는데 이 상태 가지고는 뭘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고요. 쓸 수 있는데 마저 다 써보면 이런 얘기죠. 얘 여기가 알파, 알파거든요. 여기가 알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여기가 베타래요. 여기로 가볼까요? 여기가 베타, 베타겠죠? 여기가? 그럼 요렇게 가면 여긴 누구? 여기 아니지. 여기가 베타니까 여기는 로그 4의 베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럼 여기가 로그 4의 베타면 여기지. 여기도 로그 4의 베타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네요. y는 x랑 다 있으니까 드디어 알파랑 베타랑 만났죠? 로그 4의 베타를 집어넣었더니 알파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넣은 거야? 얘한테 넣은 거야. 2라는 밑 위에 로그 4의 베타를 넣었더니 알파가 나왔어요. 그 얘기네요. 그죠? 요거랑 알파 플러스 베타가 12다. 요거 두 개 섞어서 알파랑 베타를 직접 찾아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2하고 베타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베타의 로그 4의 2가 알파고요. 2분의 1 되겠죠? 베타의 2분의 1제곱이 알파입니다. 베타는 알파 제곱이니까 집어넣어서 2차 방정식 풀어보시면 알파가 뭐야? 3? 네, 3. 베타는 9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직접 좌표를 찾아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445번) 가겠습니다. 최대 최소 물어보는데 엄청 복잡하게 생겼죠. 유리식인 것 같은데 막 지수에도 x가 들어있고 복잡스럽게 생겼는데 분모 분자 둘 다 밑이 x잖아요. 그냥 밑을 x로 한꺼번에 표현해 보시면 y는 x 위에 8 마이너스 로그 3의 x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 최대값 찾으세요 뭐 그런 이야기인데 밑이랑 지수에 모두 다 미지수 x 들어있네요. 뭐 하면 되겠다? 양변에 밑이 3인 로그를 취하면 되겠다. 애초에 밑이 3인 로그가 지금 문제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양변에 밑이 3인 로그를 취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로그 3의 y가 누가 되는 거야? 8 마이너스 로그 3의 x에다가 로그 3의 x를 곱한 꼴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우변만 쳐다보면 치환해서 풀면 되겠구나 라는 게 눈치가 채지죠. 이제 혹시나 실수할까봐 이야기를 하자면 요거 가지고 이제 최대값 찾으시면 되는데 그 찾은 최대값은 y의 최대가 아니에요. 로그 3의 y의 최대인 거야. 다시 y 값은 찾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빨리 풀어버리면 아예 로그 3의 x를 t라고 치환을 하면 로그 3의 y는 8 마이너스 t에 t 이렇게 생겼고요. 굳이 전개 안 해봐도 어디서 최대값이 될 건지 보이죠? t가 4일 때 최대겠지. 0하고 8에서 x축이랑 만나는 2차 곡선이니까 4가 대칭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t가 4일 때
로그 3의 y는 최대값을 가지게 될 거고 대입해보면 얼마예요? 16일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죠. t가 4라는 건 무슨 얘기야? 로그 3의 x가 4란 이야기니까 x 자체는 3의 4제곱이더라. 그런 이야기가 될 거고 그때 y는 3의 16제곱이라는 최대값을 가지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m하고 n은 이런 모양새가 되겠구나. 뭐야 이래 숫자가? 그런가 봐. 이런 걸 답으로 내면 어떡하냐. 아무리 잘 좀 맞추지. 이거야 답이. 네. 정확한 워딩은 정확하게 써 있는 건 이건데 뭐 이거나 이게 답입니다. 옆에 가서 455번도 좀 볼게요. 455번. 뭐 방정식 푸는 거니까 연립 방정식도 당연히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될 텐데 이 455번은 뭐 때문에 골랐냐면 치환해서 풀어야겠구나라는 거 눈치가 채지죠. 근데 문제는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뭘로 치환할지가 헷갈리지. 왜냐면 위에는 로그 3의 x, 로그 2의 y인데 밑에 있는 건 로그 2의 x고 로그 3의 y거든요. 그죠? 밑이 서로 바뀌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풀고 나면 까먹을 리가 없지. 이 두 번째에 써 있는 게 이건데 얘는 결국 누구랑 같은 거다. 로그 3의 x 곱하기 로그 2의 y랑 같은 겁니다. 그죠? 밑끼리 서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간에 밑 변환을 살짝 하나 끼우면 되는데 그냥 만만한 사용로고 씌운다고 생각해 보면 앞에 있는 건 로그 2분의 로그 x고요. 뒤에 있는 건 로그 3분의 로그 y 이렇게 생긴 거야. 그죠? 그러고 나면 이거 그냥 다 곱하는 거잖아요. 분모끼리 곱하는 거고 분자끼리 곱하는 거야. 그러면 곱하는 거니까 로그 3 곱하기 로그 2라고 순서 바꿔도 당연히 상관없지. 그죠? 어차피 그냥 곱하기 하는 거니까. 이렇게 둘이. 근데 얘네 둘이 자리 바꾼 다음에 다시 쪼개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둘이 묶어서 밑변환 해버리면 얘로 바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치워나오면 되지. 더해서 4고 곱해서 3이니까 하나가 1이고 하나가 3일 테고 둘 중에 누가 1이고 3인지는 계산해 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죠? 모의고사인가 어딘가에 한번 나왔던 건데 그래서 그 이후로 대부분의 문제집에서 요거 하나씩은 넣어두거든요. 저렇게 밑끼리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거 하나는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부등식 하나만 딱 풀어봅시다. 460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생긴 부등식의 해를 찾으세요예요. 로그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함정보다 밑조건이다. 아니 진수 조건이다. 그죠? 기껏 다 풀고 진수 조건 고려 안 하시면 그냥 틀립니다. 세상 억울하겠죠? 감점이 아니고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기 전에 첫 번째 줄에 그냥 메모하고 가세요. 그죠? 다 하고 나서 확인해야지 이러면 열심히 풀고 까먹습니다. 6-x 0보다 커야 돼. x가 6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x 더하기 5도 0보다 커야 돼요. x가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 때문에 일단 얘는 전제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귀찮다. 풀어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밑이 10인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호의 방향은 안 바뀔 거고요. 이건 10의 1제곱이니까 10으로 바꿔 쓰시면 되겠죠? 좌변에 있는 걸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0이네요. 얘가 10이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0 0 이상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뭐라고? 티비아? 티비아는 뭐야? 티비아라는 말은 내가 한 적이 없는데? 오랜만이라 반갑네. 집에서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 이렇게 생겼으니까 x는 마이너스 4 이하 또는 x가 5 이상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답을 이렇게 쓰시면 틀렸다고요. 아니고 이거 같이 해야 돼. 그지?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5 초과 마이너스 4 이하 또는 5 이상 6 미만 이렇게 쓰셔야 답이 될 거라고요. 그죠? 진수 조건 빼먹으시면 세상 억울한 겁니다. 절대 빼먹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나머지 뭐 실생활의 활용 등등등 나오고요. 부등식 뭐 이런 거는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봐야 될까? 아니야,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요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요 정도로 짧게 정리하고요. 문제들이 많이 있죠. 다 하기 약간 귀찮을 수 있는데 시간은 좀 있으니까 대표 문제만 하나씩 좀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뒤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있죠. 거기는 풀어봅시다. 거기는 다 푸세요. 앞에 유형에 있는 거 다 풀면 너무 많으니까 거기는 그냥 대표 문제 하나씩만 호로록 푸시고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딱 푸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는 와중에 중간중간에 개별적으로 질문할 거 있으시면 하세요.